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충북도가 미호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합니다. 충북도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와 하이난성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또 진정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 되레 쌀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 헥타 이상의 쌀 재배 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의 요구한 의결 절차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가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인근의 댐과 저수지 용수를 활용해 하천 수량 확보는 물론 수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 사업은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 개선을 통해 하루 23만 2천 톤의 용수를 미호강 수질 개선에 활용합니다. 다만 시범 사업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 모범운전자지회와 성산이동 마을발전위원회에서 효도밥상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도움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효도밥상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형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지난 16일 마포 모범운전자지회와 성산이동 마을발전위원회에서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마포 모범운전자지회 기탁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모범운전자지회 회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마포모범운전자지회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관리 및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일을 도맡는 일을 합니다. 이후 성산이동 마을발전위원회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성산이동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성산이동 주민센터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마포 지역 어르신들에게 밥을 좀 차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제인지 좀 어르신들의 밥상도 우리 사회 제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수학과 과학, 미술에 재능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서부 초등영재교육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서부초등영재교육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서부초등영재교육원은 수학, 과학, 미술 분야에 재능 있는 초등학생을 선발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용강초에는 수학, 아현초에 과학, 마포초에는 미술 분야의 초등영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입생 및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학사 경과보고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 이화여대 정재용 교수의 특강 등이 이어지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무런 불편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입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포함한 대중교통 122개 노선에 대해 어르신 무임 이용이 가능하게 돼 교통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무임교통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두 종류이며 실물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이웃 돕기 성금과 성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미소닭강정은 다문화 이주 여성 하사타니 유키 씨가 운영하는 닭강정 가게로 평창군 홍보대사 이원희 셰프가 재능 기부로 메뉴 레시피 솔루션 제공 및 인테리어 등을 컨설팅했습니다. 하사타니 유키 대표는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1년 4월 300만 원, 2022년 7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평창군에 기탁했습니다. 카페 너츠 역시 이주 여성 권래놀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에 미소닭강정과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후원을 받아 소외 이웃들을 후원하는 사회공익법인으로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 많은 물품과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1,500박스와 마스크 8만 장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단법인에서 직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은 대관령 면사무소 앞 251제곱미터의 규모로 기존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과 강원도 6차 산업 인증 제품, 로컬 주스 등 신선하고 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대관령 휴게소 등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확대하고 농특산물 순회 수집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점으로 평창군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가, 지역 방문객에는 질 좋고 맛 좋은 평창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유통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에 국내외 야생화를 활용한 식물박물관이 조성됩니다. 횡성군과 원주 허브팜은 3월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식물박물관 투자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허브팜은 서원면 옥계리 일원 52,800제곱미터에
앞으로 5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식물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2008년 강원도 최초의 식물박물관으로 문을 연 원주 허브팜은 천여 종의 야생화와 습지가 있는 정원을 갖춰 연간 2만여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한편 이전이 확정된 서원면에는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식물박물관 조성 시 서원면 일대가 체험과 볼거리를 갖춘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도가 탄소 중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은 탄소 중립 추진단 확대와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도는 기존의 탄소 중립 추진단을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추진단으로 확대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는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에 힘쓸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귀농귀촌 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민선 8기 충북의 귀농귀촌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 확대 등 도의 귀농귀촌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새로 발굴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우수시책 추진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귀농귀촌 1번지 충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현장 소통 공감 중심의 도정 철학을 담은 생생버스를 운영합니다. 생생버스는 의성군을 시작으로 전 시군 민생 현장에 뛰어들어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경북의 힘을 충전하는 현장 소통 프로젝트입니다.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생생토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성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생생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 소멸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축사, 기념비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는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의성읍 철파리 일원에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 설립했으며 기업 입주실, 연구실, 분석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형산강 일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포항시의 젖줄인 형산강 일대에서 기념식 및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물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형산강 일대 1km 구간 곳곳을 걸으며 오토 캠핑 등으로 투기된 쓰레기 약 2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시는 이날 행사에서 ESG 활동으로 EM 발효액 만들기 등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했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체험 홍보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선진화된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점까지 돌진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요.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말바우 시장 앞 사거리. 황색 신호에 멈춘 차량 뒤로 시내버스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뒤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차량이 건너편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고 놀란 시민들은 급히 몸을 피합니다. 나는 옆에 있었고 옆에서 살짝만 피한 거죠. 안 피하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저도 옆으로 피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을 들이받은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사고 당시 장날에 퇴근 시간까지 겹쳐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사고 건수는 112건에 이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낸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45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사고가 잦은 회사의 수익을 적게 배분하고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감점을 받죠. 이제 사고율이 낮은 데는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제 사고가 많은 데는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죠. 하지만 벌점 등 가해 기사들이 받는 불이익의 경우 그 과정이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제대로 된 페널티가 주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남 한평군 시민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광주광역시로의 행정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가운데 군공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한평군. 올 들어 한평에서만 5차례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광주시로의 행정 편입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공항 유치한다 하면 광주시는 통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는 7월 대구시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군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신공항 이전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결정한 내용을 광주시와 전남도, 한평군도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행정 편입까지는 이들 지자체와 각 의회의 상호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동의와 법안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의 지역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동의를 얻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해서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우리 군 입장들을 각각 살펴야 되고요. 이미 국토부 계획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으로의 병합이 예정된 광주 민간공항 유치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유치 의향서 제출 전까지는 어떤 요구사항도 장담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공항도 인구가 밀접해 있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도외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집에 계신 아이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제분들 내지는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투공항 옆에서 살려고 하실 거냐고요.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국가 학교들과 우리나라 학교의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광주 전남에서는 보훈처에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은 아예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명단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UN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전국 학교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2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학교들에겐 온라인 화상 공동 수업, 상호 방문 교류 수업 등을 위해 활동비 1,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광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교육청 담당자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훈처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문 교류 실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제교류가 있는 초, 중, 고등학교였는데요. 20년하고 22년 사이가 된 코로나가 많이 지금 극성을 부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요. 한편 전남에서도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었는데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훈처 공문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여수시가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월호동에서 345만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여수시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인 제주도와 하이난성이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펑페이 하이난성 서기와 만나 두 지역의 상생발전과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이난성은 중국에서 유일한 제주의 자매도시이자 대중국 외교의 출발점이 됐던 지역으로 지난 1995년부터 28년째 교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하이난성의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개정은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주 포럼에서 공동학술대회나 토론회를 통해 양 지역의 특별한 제도와 발전 성과 등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주 제2공항 1차 도민경청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8년 만에 찬반 양측이 함께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첫 도민경청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도민경청회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한 정기면 포스코 ENC 이사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찬반 측 대표자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어 찬반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4월 중 2차례 더 도민경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전거가 없어도 기차를 타고 가서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4월부터 자전거 여행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 열차의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수령하고 자전거 여행을 마친 뒤 돌아가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반납하면 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봄꽃을 구경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